그러니까 요거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독점 시장을 알아야 독점적 경쟁을 알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 읽진 않을게요.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 어떤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1. 많은 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어 모두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한다. 2.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저기 완전 경쟁 시장이요. 그 다음에 3.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돼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해 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과 이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엔트런스 베어리어, 진입 장벽이 없다는 얘기고요. 4번. 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에서 중요한 점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라는 사실이 아니라 모두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밑줄. 즉, 모두가 가격 수용자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넘어가서 단기에서 이윤 극대화의 공급 조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차원에서 일단 가격이 어떤 수준에 결정되면 개별 기업은 이것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수많은 경쟁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더 낮은 가격을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 수용자로서의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수요 곡선은 그 가격의 수준에서 그은 수평선이 된다. 별표. 이해됐습니까? 수평선이 되는 이유. 그 가격에서는 무제한 수요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지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별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수평선의 높이가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동그라미. 한 개 수입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계 하나의 가격이 3만 원에 고정돼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기업이 시계 하나를 더 만들어 팔아 생기는 추가적 수입, 즉 한 개 수입 역시 3만 원이 된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해됐겠지만 가격이 3만 원이에요. 라고 하면 시계 하나 더 팔면 얼마 벌어요? 얼마 벌죠? 3만 원 벌죠. 그러니까 MR이라는 건 평균 수입이잖아요. 하나를 더 팔면 얼마 벌어요? 가격만큼 더 버는 거죠. 평균 얼마예요? 평균 얼마 벌어요? 뭐죠? 역시 가격이죠. 그러니까 가격 이퀄 MR 이퀄 AR 이해됐습니까? 그거 얼마짜리예요? 3만 원짜리 시계인데요. 그 3만 원짜리 시계 하나 더 팔면 얼마 벌어요? 3만 원 벌죠. 하나 팔았을 때 평균 얼마 벌었어요? 평균 얼마 벌어요? 그러면? 얼마 벌어요? 3만 원이죠. 이게 일치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얘기라는 거. 같은 값이야. 그래서 결국 이 수평선은 수요 곡선이자 동시에 한 개 수입 곡선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앞장에서 본 것처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조건. 자, MR 이퀄 MC가 서로 같아야 되는 조건은 아까 충분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MR이 더 크면 더 생산하면 유리한 거고 MC가 더 크면 덜 생산하면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 한 개 비용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이라 그러면 한 개 수입 곡선이 여기니까 여기가 AR, P, MR이니까 MR보다 위에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버는 건 이만큼인데 비용은 이만큼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덜 생산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산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은 완전 경쟁 시장이든 독점 시장이든 시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언제나 충족돼야 하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그림 7-1에서 보는 것처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한 개 수익 곡선과 한 개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Q의 생산 수준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개 수입과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하는 요 점에서 뭘 정해요? Q를 정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 애들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수능 경제에서는 생산 이론이 안 나와요. 소비 이론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생산 이론이기 때문에 수능 경제 선택하는 아이들은 이건 안 배워요. 그러니까 수능 경제를 했다고 해서 유리할 것도 없는 거지. 독점이 뭔지는 배우는데 독점에서의 그 기껏 나온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가격 설정자냐, 가격 수용자냐, 프라이스 테이커냐, 프라이스 그 세터냐, 요 얘기만 나오는 거지. 이 점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생산 수준에서 이 생산 수준에서 기업이 얻는 이윤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각형 PABC의 면적과 같다. 자, 여기 볼게요. 이거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니까 AC겠죠? 에버리지 코스트. 그러면 여기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뭐라고? 이윤 극대화를 식으로 만들면 토탈 레버노, 총 수입 빼기 토탈 코스트죠. 이게 이윤의 극대화죠. 그러면 토탈 레버노는 에버리지 레버노 곱하기 Q 빼기 에버리지 코스트 곱하기 Q. 그러면 에버리지 레버노 빼기 에버리지 코스트의 Q. 근데 에버리지 레버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에버리지 레버노는 가격이니까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에버리지 코스트 곡선이 있잖아요. 그럼 Q에서 요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에버리지 코스트인 거죠. 그러면 요 빼기 요거 한 거죠. P 빼기 에버리지 코스트가 요 높이에요. 곱하기 Q. 그러면 요 사각형의 면적이 여기 요게 요거죠. 이윤.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완전 경쟁시장에 초과 이윤이 존재하면 엔트런스 베리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진입장벽이?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수룩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언제까지 들어오죠? 초과 이윤이 어떻게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들어올 거고 손실이 나고 있으면 주르륵 빠져나가서 언제까지 빠져나가죠? 초과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빠져나가겠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는 걸 알면 진입장벽이 없어서 수룩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계속. 선분 CQ의 길이가 상품 한 단위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뜻하고 선분 BQ의 길이가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을 뜻하므로 상품 한 단위를 팔면 선분 BC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윤을 얻는다. 따라서 이 기업이 Q를 만들어 팔아 얻는 이윤은 바로 그 사각형의 면적이 된다. 그런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나도 낮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과 약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주어진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도 낮으면 개별 기업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MR=MC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단지 손실이 극소화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손실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에 있다. 만약 그 손실이 너무 커서 생산 수준이 0일 때의 손실보다도 더 크다면 기업은 아예 생산 활동을 중단해버릴 것이다. 반면에 손실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 생산을 중단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경우엔 MR=MC가 성립하는 생산 수준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손실의 크기가 너무 큰지 아니면 작은지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까? 우선 모든 고정비용이 일단 지출되고 나면 회수될 수 없는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그렇다면 생산을 중단해버리기로 결정한 기업은 바로 이 고정비용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더 이상의 가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가진 것만 손해를 보면 되기 때문이다. 고정 비용은 총 비용에서 가변 비용을 뺀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
생산을 아예 중단해버릴 경우의 손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 생산을 중단할 때의 손실 이퀄 FC 이퀄 TC-VC. 반면에 그 기업이 MR 이퀄 MC가 성립하는 수준에서 생산을 계속할 경우의 손실은 다음과 같이 총비용에서 총수입을 뺀 나머지로 나타날 수 있다. B. 생산을 계속할 때의 손실 이퀄 TC-TR. 그 기업은 이 둘을 비교해 A가 B보다 더 작다는 결론이 나오면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TC-VC는 TC-TR보다 작다는 조건이 성립하면 손실을 최소화시킨다는 의도에서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조건은 TR이 VC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부등식의 양변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결국 P는 AVC보다 작다는 조건이 된다. 이는 주어진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도 더 낮을 때 생산 수준이 0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왔어요? 못 따라왔어요? 솔직히 말해봐. 지율이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서현이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너는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따라온 것 같기도 하고 못 따라온 것 같기도 하고. 나 그냥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따라왔어. 자, 설명할게요. 토탈 레버뉴 매기 토탈 코스트가 이윤이라고 그랬죠. 이 토탈 코스트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어? 토탈 픽스드 코스트와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 이거 가변 비용. 이것도 시험 문제, 국어 시험 문제 꽤 여러 번 나왔어요. 고정 비용. 그러니까 그걸 조업 중단점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조업 중단점. 즉 다시 말하면 고정 비용은 일차적으로 시설 투자를 해버린 거야. 민성원 연구소에서 리보크를 하려고 책을 확 찍어버렸어. 이건 고정 비용이야. 책을 찍어버렸다고. 아니면 작가비를 내버렸어. 그때 돈이 엄청 들었지. 한 50억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건 토탈 비용이기 때문에 회사 이익이 날 때까지는 굉장히 고생스러울 거 아니야. 근데 고정 비용은 이미 날아간 거기 때문에 썬큰 코스트라고. 매몰 비용이 돼버린다고. 가변 비용은 추가로 책을 인쇄하거나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이제 가변 비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생산을 중단한 때의 손실은 FC는 토탈 코스트 빼기 베리어블 코스트. 생산을 중단할 때 손실. 그러니까 이미 비용을 진출한 거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고정 비용은 고정 비용은 총 비용에서 가변 비용을 뺀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 생산을 아예 중단해버릴 경우의 손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토탈 코스트에서 베리어블 코스트 지금 딱 중단해버리면 이 픽스드 코스트만 손해본 거죠. 지금 생산을 중단하면 더 이상 나가는 돈도 없고 들어오는 돈도 없으니까 기투자한 돈은 날아가는 거예요. 픽스드 코스트 날아갔죠. 자, 반면에 그 기업이 MR 이퀄 MC가 성립하는 수준에서 생산을 계속할 경우의 손실은 다음과 같이 총 비용에서 총 수입을 뺀 나머지로 나타낼 수 있다.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 근데 총 비용이 더 크니까 손해니까 TC가 앞에 나와야겠죠. 여기서 나타낼 수 있다. 생산을 중단할 때는 이렇고 생산을 계속할 때 계속. 그 기업은 이 둘을 비교해 A가 B보다 더 작다는 결론이 나오면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자, 생산을 중단할 때 손실이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보다 작다면 생산 중단한다. 말이 좀 후진해요, 이것도. 생산을 계속했을 때 손실이 생산을 중단했을 때 손실보다 크다면이라고 해야겠죠.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손실이 크면은 생산을 중단하는 게 맞죠. 말이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면이죠. 여기는 A가 B보다 작다면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인데, 논리적으로는 지금 생산을 계속했을 때의 손실이 그만뒀을 때보다 손실보다 크면은 그만 생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B가 뭐예요? TC 빼기 TR이죠. 그죠? A가 뭐예요? TC 빼기 VC죠. 양쪽에서 TC를 지워버리면 이거 넘어가고 VC, TR. 즉, 그 가변 비용이 토탈 수입보다 크면 평균 가변 비용이 평균이야 이거 평균. 토탈인가? 토탈 가변 비용이. 토탈 가변 비용이겠네. 토탈 가변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생산을 그만해 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픽스드 거 빼고 이거 매몰병이니까 새로 들어가는 돈이 새로 버는 돈보다 크면 그만 만든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떡볶이 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인테리어 권리금 다 냈는데 지금 밀가루 사는 돈하고 인건비보다 판매해서 번 돈이 더 적으면 그만 만드는 게 나은 거고, 그렇죠? 그만 만드는 게 나은데 우리가 앞에 들어간 돈 1억 들어갔고 권리금 들어간 건 있는데 지금 만들어 파는 재료비하고 이걸 봤더니 앞에 건 빼고 거기서 이익이 한 달에 100만 원, 500만 원이나 나오고 있으면 계속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앞에 거는 날라간 돈이니까. 그러니까 VC,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하고 토탈 그 레버누면은 요거를 다시 여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토탈 레버누를 이걸 전부 Q로 나눠주면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는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 즉 평균 가변 비용이 되고, 이거는 그 에버리지 레버누 평균 수입이 되니까 P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 즉 평균 가변 비용이 뭐보다 크면 가변 비용보다 크면 중단, 이거보다 작으면 생산. 이게 따라왔어 이제는? 따라왔어?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논의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기업은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더 높은 경우에서만 생산을 계속하게 된다. 만약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더 낮으면 생산을 계속할 때의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와 같은 결론은 고정비용 전체가 매몰비용의 성격을 가졌다는 전제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만약에 회수할 수 있다면 회수하고 끝내버리는 게 낫죠.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 그러면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 돈이 회수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7-2의 1은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도 더 낮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MR=MC가 성립하는 Q의 생산 수준을 선택하면 사각형 FHIK의 면적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게 된다. 그 반면 아예 생산을 중단해버리면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사각형 FJK의 면적만큼만 손해를 보고 끝낼 수 있다. 자 볼게요. 그림을 보면 자 이제 그림이 복잡한데요. 이거는 P가 에버리지 밸류어블 코스트,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은 경우죠. 여기서 가격이 여기란 말이에요. MR이 P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한계 비용과 MR이 만나는 이 점에서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Q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Q가 정해졌는데 여기 평균 비용은 뭐죠? 에버리지 픽스드 코스트 더하기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죠.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합쳐진 거고, 평균 가변 비용은 요거만 표시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평균 가변 비용보다도 이게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이만큼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전체 총 손실은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경우에는 생산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 중단이 이익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MR 이퀄 P라고 그랬죠.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는 여기고 마지널 코스트는 여기에요. 마지널 코스트하고 평균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이건 무조건 여기 최적 생산 조건이니까 Q를 정하면 가격이 여기니까 이 회사는 이만큼의 손해를 본 거죠. 에버리지 코스트, 이거는 에버리지 레버누니까 이익 손해는 에버리지 레버누 빼기 에버리지 코스트 곱하기 Q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에버리지 코스트가 더 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Q니까 요 사각형의 면적이 나오는 거고. 이해됐어요? 아니 밑에 요 사각형의 면적이 나오는 거겠죠. 요 사각형. 손해 나는 거니까. 근데 아니네. 잠깐만. 에버리지 코스트 여기 P 요거네 그렇죠. 요만큼의 손해가 나오는 거죠. 손해가. 그런데 이거를 가변 비용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요만큼의 이익이 또 생기는 거예요. 가변 비용 입장에서 보면. 전체 입장에서 보면 요만큼의 게 생기는 거고. 그러면 에버리지 코스트하고 가격의 이 차이, 요만큼의 손실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베리어블 쪽으로 해버리면 가변 비용 입장에서 보면은 요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거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정비를 빼고 나면은 이익이고 고정비까지 포함하면 손해니까 이 정도에는 이거는 생산 계속.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순서는 MR 이퀄 MC가 만나는 점에서 Q를 정하고 손실이냐 손해냐는 그 가격하고 에버리지 코스트하고 차이를 계산해서 손실 또는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고정비 때문에 손실이지만 가변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다른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다른. 그러면 이거는 계속 생산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이 정도는 따라왔죠? 성현이 따라왔어? 잘못 따라왔어? 어느 부분에 못 따라왔어? 자, 천천히 다시 설명해 볼게요. 로직을. 1번 MR 이퀄 MC에서 Q를 정한다는 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날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Q가 결정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더 생산을 하면, 그러니까 MR 이퀄 MC라는 것은 수입이 더 많고 만약에 비용이 적으면 더 생산하는 게 좋고 수입이 MC보다 적으면 덜 생산하는 게 좋으니까 MR 이퀄 MC인 점에서 Q를 정한다는 거 이해됐죠? 두 번째, 그러면 이익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TR 빼기 TC가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토탈 레버누 빼기 토탈 코스트가 이익인데 토탈 레버누 빼기 토탈 코스트가 에버리지 레버누 빼기 에버리지 코스트 곱하기 Q가 되잖아요. 이해됐죠? 에버리지 레버누는 뭐라고요? P라고 그랬죠. 에버리지 코스트에는 에버리지 픽스드 코스트와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에버리지 코스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에버리지 픽스드 코스트와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에버리지 픽스드 코스트와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가 여기서 정해졌잖아요. Q에서. 근데 MR 가격은 여기서 정해졌잖아요. 비용이 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럼 이건 손해나는 거예요? 이익나는 거예요? 하나 만들 때 50원씩 손해. 100개면 5,000원 손해잖아요. 그러면 요게 50원 손해고 요게 100개라고 하면 요 면적만큼의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이 회사는 지금 손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몰 비용이라고 계산해버리면 못 찾는다고 하면 이건 빼버리고 AR 빼기 Average Valuable Cost 요 차이를 보자는 거죠. 가격하고 가변 비용. 그럼 이번 달도 손해냐는 거죠. 고정비를 빼버리면 고정비는 계속 쪼갤수록 자꾸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첫 달에는 고정비와 가정비가 똑같겠지만 10년쯤 지나고 그러면 나누기 120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12로 나누니까. 그건 한 번 들어가고 안 들어갔으니까 10년 지나고 나면 120분의 1로 고정비용은 줄어들 거 아니야. 가변 비용만 늘어나고. 그러면 이번 달 입장에서 보면 가격 빼기 이게 가변 비용이잖아요.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 여기니까. 이번 달은 요만큼 이익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번 달에 이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탈리 봐버리면 손해잖아요. 이만큼 손해. 근데 이번 달은 이익이면 그래도 조업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AR 빼기 에버리지 코스트가 0보다 크면 영업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는? 네. 자, 그 정도 됐고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됐다고 그러면 끄떡끄떡거리고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한편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이 평균 가벼운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생산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MR=MC라는 조건이 성립하는 Q의 생산 수준을 선택하면 주황색 사각형 RSVW의 면적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면적은 고정 비용을 뜻하는 사각형 RTUW의 면적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Q를 생산함으로써 손실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자, 고정 비용을 뜻하면 RTUW. 이것보다는 이게 작다는 거죠. 요만큼은 빠졌으니까. 이해됐죠? 요것보다는 작다. 그쵸?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낮으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해버린다. 바로 이 최저점의 높이에 해당하는 가격이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된다는 뜻에서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최저점 그 자체는 생산 중단점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는 고정 비용이 전부 매몰 비용이라는 가정하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모든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고정 비용 전체가 회수 가능하다면, 즉 매몰 비용이 0이라면 생산 중단점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아니라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된다. 왜냐하면 매몰 비용이 다 회수된다 그러면 고정 비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회수가 다 된다면.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가진 부분이 전혀 없다면 생산을 중단할 때의 손실은 0이 된다. 따라서 생산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손실이 생긴 것 같으면 그 기업은 서슴지 않고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손실이 0이라는 조건은 가격이 평균 비용과 같을 때 충족될 수 있다.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더 낮아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0보다 더 크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생산 중단점은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되어 앞에서 본 경우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좀 넘어가서 요걸로 그림을 보면 아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 균형과 개별 기업의 시장 공급 곡선의 차이예요. 시장 공급 곡선, 시장 수요 곡선 여기 따라왔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여기서 수요 곡선, 한계 수입 곡선. 수요도 여기 있고 한계 수입도 여기라는 거죠. 수요도 똑같고 공급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무제한 수요할 수 있고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건 됐죠? 그러면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같은 선에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근데 얘네는 평균 비용 곡선, 한계 비용 곡선.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뭐라고 그랬죠? MC라고 그랬죠? 수요 곡선은 P equal MR equal AR이라고 그랬죠? 그럼 MR equal MC가 만나는 이 점에서 뭘 정해요? Q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평균 총 수입은 이 박스죠. 따라왔습니까? 총 비용은 아래 박스죠. 그럼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은 요만큼의 이윤이 생긴다는 거. 요건 따라왔습니까? 선이 따라왔어.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그런데 진입장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요렇다는 얘기는 총 수입은 P 곱하기 에버리지 레버뉴죠. 한계 수입은 MR equal MPR equal MR equal AR equal P라고 했죠. 그러니까 P 곱하기 P 곱하기 Q. 요게 뭐죠? 총 수입이죠. 총 비용은 얼마예요? 평균 비용 곡선이잖아요. 에버리지 코스트 곱하기 Q. 이게 토탈 비용이죠. 그러면 요게 토탈 수입 빼기 토탈 비용은 얼마예요? 면적이 똑같잖아요. 제로가 되는 거죠. 이때는 초과 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초과 이윤이 없으면 더 들어오는 기업도 없고 나가는 기업도 없다. 장기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비용은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계적으로는 이익이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서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은 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는 이익이 없지만 회계학적으로는 이익이 나오고 있는 흑자 기업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넘어가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독점이 이해가 되고, 이게 이 지문이 왜 어렵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독점도 이해가 안 될 거고, 독점이 이해가 안 되면 독점적 경쟁은 완전 경쟁하고 독점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문을 보면 마치 이거는 다 안다는 전제하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 경쟁도 잘 헷갈리고 있고, 독점도 헷갈리고 있는데, 독점적 경쟁이 이해가 될 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어렵게 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못한 상태에서 분수식을 설명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를 할 줄 모르는 애한테 분수식을 드립다 설명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 이게.